이 레오라는 사람 동격이죠. 인터내셔널리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서파가이자 그래픽 예술가인데 워즈본 태어난 거죠. 폴란드,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살았답니다. 이탈리아에서 살았답니다. until 언제 전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냐면 그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1939년에 즉 네덜란드 출생의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간 거네.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에서 살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until이 되게 은근히 해석하기가 짜증날 때가 많거든. 3번 형광펜 쳐놓고 뭐뭐 전까지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1번 해석으로는 2번 그리고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의미상으로는 맞거든? 의미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보면 레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에 살았던 거잖아. 그리고 결국 그는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럼 이 시간 순서대로 지금 글이 사실상 쓰여 있는 거다. 근데 결국 이 사람 어디에서 죽었냐? 9번 문장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갔나 봐. 그런 게 전부 다 세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을 테니까. 뭔 말인지 되지. 작은 소년이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있었던 불규칙적인 습관 할 때 우드 쓰잖아. 조동사. 규칙적인 습관에 used to 동사 원형 쓰고 뭐뭐 하곤 했다. 그는 박물관에 가곤 했답니다. 어디에 있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 그가 태어났던 암스테르담에 있는 박물관에 가곤 했거든.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직역부터 할게. 그에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친 방식이었죠. 즉 어떤 말이야? 그는 독학했다는 거죠. 그리는 방법을. 되냐?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림 그리는 걸 어떻게 배웠다는 거야? 박물관에 감으로써 배운 거다. 보고 배운 거야 결국. 즉 박물관에 가는 것만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이네. 재능이 있는 사람이네 결국에. 그는 get into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뭐 하게 되다. 원래 직역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get into가. 그는 글을 쓰게 되고 illustrating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사파를 그리게 된 거죠. children's book 아동 도서를. 거의 우연히 마음 먹고 아동 도서를 처음부터 쓰고 그린 게 아니네. 이 사람 있잖아. 얘 토얼의 원형이 tear이야. tear. 눈물이 tear이고 동사는 tear이라고 읽거든. tear. 과거 형태가 알아? tore. 그쵸? 그 다음 톤. 그쵸? 찢다. tear, tore, tone. 명사로 눈물이 tear. 이 사람이 tore 찢은 거죠. 종이 조각을 찢었대. 잡지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했답니다. 캐릭터로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made up, 만들어낸 거죠. entertain,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의 grandchildren, 손주들을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면서 a train ride, 기차를 타고 가면서. 되냐? 자기 손자들이랑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지루해 하니까는 잡지 같은 거 기차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종이 찢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what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노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알고 있는 것이 된 거죠. became 뭐로써? 아동도서로서. 근데 이 아동도서가 어떤 아동도서냐면 얘 콜이랑 문형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묶을게 나. 뭔 말인지 되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답니다. 아동도서로서 알고 있는 거죠. 되냐? 근데 이 아동도서의 제목이 뭐야? 리틀 구구 앤 리틀 옐로우라고 이름 붙여진 아동도서로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된 거죠. 얘들아, 여기에서 묶어도 되고 여기에서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뭔 말인지 되지? 너네 구조 나랑 거의 비슷하잖아. 실력 구조는 되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명사 하나 불러봐. 스토리? 이 위에 있는? 더 first면은 최초거든. 최초. 그는 최초의 아동 도서 작가이자 삽화가가 되었답니다. 근데 뭐한? 사용한 콜라주를 사용한 주요한 매체로서 그의 일러스트레이션 삽화에 있어서 콜라주 알죠? 그 종이 같은 거 오려가지고 붙이는 식으로 이 사람 글을 썼고 삽화를 그렸거든. 40개가 넘는 아동 도서를 쓰고 삽화를 그렸답니다. 몰대는 뭐뭐 이상? (1982년에) 이 사람이 진단을 받았죠. 진단을 받은 거죠. 파킨슨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keep ing 그는 계속해서 이랬답니다. in ing 그리는데 삽화를 그리는데 그리고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일을 한 거죠.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림도 그리고 삽화도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네. 아마 아동도서 만드는 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사망했답니다. 1999년 10월에 이탈리아에서. 되냐? 뒤에 선택지 다 뭐냐? 어떤 게 내용이랑 틀려? 그쵸? 파킨슨 진단을 받은 후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래요. 레오. 네덜란드인이죠. 네덜란드인. 그 다음 제퍼슨 우리나라의 문익점 같은 사람이죠. 모카씨를 가져왔던 이 사람은 이탈리아 쌀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제퍼슨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쌀을 훔친 사람이잖아. 미국의 입장에서야 영웅이지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도둑놈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이 중요하거든. 우리 분사구문 중요한 부분에 세모 3개 먼저 치고 시작할 건데 이번 문장의 두 절의 주어 he was잖아. 앞에 이렇게 분사구문 나오죠. driven. 그 다음에 또 4번 같은 경우에도 intent가 얘 형용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사구문 처리하면 되거든.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얘도 세모가로 intent에서 열어서 여기서 닫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문장. 첫 번째 이 undaunted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문법적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세모가로 친 부분. 2번 형광펜 쳐놓읍시다.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driven, intent O는 단어가 한 덩어리니까 2개 같이 치고 undaunted 되냐? 그 다음 4번 문장 이거 This might be so 얘랑 5번 문장에 대열 있잖아. 이거 지금 3번 형광펜인 거 2개 읽어보면서 뭐를 함축하는지 한번 찾아봐. 대열이 어딘지 그리고 이것은 왜 이것이 그런지 발견하는 것에 열중하여서 이것이 그런지가 문맥상 뭐를 지칭하는지. 5분 줄게. 5분.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대열 5번 문장에 거기에서 그는 발견했다고 하잖아. 거기가 어디야 얘들아? 나랑 똑같은데 이 부분 찾았지? 이탈리아 지역인 롬바디? 이 부분인 거 알지? 여긴 거. 이런 걸로 순서배열이나 문장삽이 맞추면 된다. 디스 마이비 소가 함축하는 건 우리 해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토마스 제퍼슨의 이거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이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브랑 for의 목적어가 all things라고 생각하면 돼. 오브랑 for의 목적어가 all things라고 생각하면 돼. all things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agricultural이 뒤에서 앞으로 things 수식해주죠. 농업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다 맞추면 되겠네. 그쵸? 동사는 여기. 토마스 제퍼슨의 지식과 열정 있잖아. 모든 것에 대한 농업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제퍼슨의 지식과 열정 그거 완전히 진짜로 extraordinary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닌 ordinary가 보통의 평범한이란 뜻이잖아. 또 놀라운 대단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지식도 엄청나고 열정도 엄청난 사람이었나 본데 토마스라는 사람이. 드라이브가 원래 이끌다, 이끌려서 desire, 욕망에 이끌린 거죠. 근데 어떤 욕망이냐면 그 남부를 보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린 거죠. 근데 어떤 남부냐면은 자유로워진 남부죠. 그것의 의존으로부터. 근데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온 코튼? 면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이때 내가 보기에는 그 노예나 농사로 살고 먹고 살던 그런 지역 아니었을까? 그 남부가 노예제도가 있던 지역이잖아. 남부랑 북부로 나눴을 때. 그쵸? 그 남부에서 너무 면만으로만 먹고 살려니까 그게 보기 싫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몰라. 내가 아는 지식을 조합하는 거야. 그래서 면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남부, 미국의 남부 쪽을 보자는 욕망에 이끌려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항상 단어 외웠죠. On the lookout for 비동사까지 합쳐서 무엇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남부 쪽 땅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면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퍼슨이 항상 찾고 있었거든. 작물을 찾고 있었거든. 그것을 대체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면이겠죠. 면. 코튼.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의 남부를 여행하면서 1787년에 제퍼슨이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이탈리아 쌀이 선호가 되는 거야. 여기서 to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prefer A to B 하면 일단은 A를 선호하다라는 게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 A를 더 좋아하는 거냐 B를 더 좋아하는 거냐? A를 선호하다. A를 선호하다. 뭐보다? B보다. 그럼 얘 지금 수동태 형태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알죠? be preferred to. 대표동사 많이 외웠으면 한 번에 이 구조가 나오잖아. 이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는데 남부 쪽을 뭐를 발견했냐면 이탈리아 쌀이 선호가 되는 거야. 미국의 임포트 수입품보다. 근데 이 수입품은 재배가 되었거든. 캐롤라이나에서. 되냐? 근데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쌀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궁금했겠죠. 인텐트 온 전념하여. 그러니까 전념한 거죠. 발견하려는 것에 전념하여서 왜 이것이 그런지. 그는 디투어 우회한 거죠. 이탈리아의 지역으로 롬바디라는 미션에서, 즉 임무를 맡은 거죠. 어떤 임무야? 아 이거 이 단어 처음 봐. 어제 영어 사전으로 찾아놨는데 어떻게 읽는지 까먹었어. 리코네선스? 정찰하는 거 있죠. 정찰. 군대 같은 거나 사람 파견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감시하려고 하는 거. 쌀 정찰의 임무를 맡은 거죠.
되냐? 근데 이게 여행이었어. 어떤 여행이었냐면 지금 여기서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 알죠? 왜냐면 여기 비코즈 부사절이 가운데 끼어들었을 뿐이죠. 이중심표로 돼.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뒤쪽에 was 동사인 거. 이게 여행이었거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알프스 산맥을 크로싱 건너는 것을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했어. 그때는 그 여행이 이 사람이 제퍼슨이 한 게. 뭔 말인지 하고 있니 젠장?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왜 그런지는 뭘 함축하겠냐? 이것이 왜 그런지 Y 빼고 이것이 이탈리아 쌀이 뭐 되는 거냐? 선호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쌀이 선호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쓰면 미국 쌀보다 이탈리아 쌀이 선호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즉 롬바디라는 이탈리아의 지역에서 그가 뭘 발견했냐면 그 사람 좋아 보이는 그 폭스 사람들 있잖아. 선량한 사람들이 있잖아. 롬바디에 그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었던 거야. superior 우월한 strain 품종을. 그쵸? 별표 단어. 우월한 작물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지금 후주의 선행사는 뭐냐? 그것의 일단 후주는 얘 엄청 특별한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이 어때? 그쵸?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후주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도 쓰고 사람일 때도 쓴다. 일단 주어는 expert고 아까 impert의 반이어져. was네. 후주의 선행사는 이 strain이겠죠. 우월한 작물 품종이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것의 수출. 즉 우월한 작물 품종의 수출이라는 게 근데 뭐 하기 위해서? For planting. 심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탈리아 밖에서. 그걸 수출하는 게 어때? crime. 범죄야 범죄. 이탈리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범죄야? punishable.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거든. 사형으로. 되냐? punishable 형용사 뜻 써줄게. 어떠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죠. 그러니까 쌀 갖고 나가면 안 되거든. 그 롬바디에 있는 거 사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 undaunted 별표 단어. 굴하지 않는 거죠. 굴하지 않은 채로 제퍼슨 조그만 쌀꾸러미 보내버렸죠. 쌀 곡물 꾸러미 누구한테? 그의 짱친이죠. 좋은 친구 제임스 전치사 to 뒤쪽으로 이거 두 개가 병렬되는 거잖아. 되냐? 그의 좋은 친구인 제임스라는 사람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구성원에게 보낸 거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델리게이션 하면은 대표단. 남부에 있는 어떤 단체겠죠? 이 사람이 남부를 지금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 제퍼슨이. 무슨 말인지 하고 있지. 이번 문장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그는 채웠답니다. 그의 주머니를. 일부 쌀, 곡물로. 그 다음에 walked 15번 단어 보여? 멋대로 가져가다. 별표 단어는 아니다. 그것을 멋대로 가져갔죠. 그 국가 밖으로. 여기서 그 국가는 어떤 국가냐? 이탈리아. 이탈리아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잖아. 미국인이 이탈리아 쌀을 훔친 거죠 지금. 응? 그 쌀이 재배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일부에서 오늘날까지도. 되냐?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나 영웅이지. 이탈리아에서 완전 도둑놈이죠. 1번 문장이 답이죠. 토마스 제퍼슨의 절도죠. 이탈리아 쌀을 도입하려던. 그쵸? 미국으로. 되냐? 미국인 입장에선 노력이고. 돼요?
8번 문장에 디스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 계통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계통이 어떤 계통인지 한번 찾아봐. 읽어보면서. 8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이 디스라인, 이 라인이 뭔지, 이 계통이 뭔지 한번 찾아봐. 찾았어? 서은아? 썼어? 읽어봐. 화학적 해결책. 그쵸? 더 구체적으로. 상처에서 탄산. 화학적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맞긴 하거든. 그 해결책이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야? 감염. 그쵸? 화학물질을 결국 감염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계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처음부터 읽으면서 확실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가 어려운 게 꽤 많이 나오죠. 이거 주어 읽어봐. 읽을 수 있어? 어네스테시아? Anesthesia. Anesthesia. 들었어? Anesthesia. 어네스시아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거 왜 대문자지? 아 맞네. 첫 번째네. 그쵸? 1800년대 후반이었답니다. 별표 단어 마취법이라는 게 마취라는 게 동사 형태 보이죠? 현재 완료 뭐야? 수동태 막 도입이 됐었거든. 1800년대 얼마 안 됐네. 1800년대면 보면 이거 특이한 사항이 뭐냐 얘들아. 조셉에 대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제가 전부 다 뭐야? 2번 문장부터 전부? 현재야 현재. 보통 과거를 쓰거든? 근데 그냥 그 사실을 진술하듯이 현재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소설은 가끔씩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 다 현재인 거 감안해라. 근데 이거 과거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수술이라는 게 너네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 아니야? 온더라이즈? 이거 수행평가 단어 중에 하나 아니었냐? 그쵸? 수술이 증가 추세였거든 그때. 하지만 disturbing 얘 많은인 거 알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서 충격적인 수의 환자라고 해석이 돼 있더라고. 여하튼 수일치는 엿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의역하면 충격적으로 많은 환자들이겠죠. 의역하면 뭔 말인지 돼? 충격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죽고 있었답니다. due to infection 감염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은 더럽게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죽는 거죠 사람이. 조셉 이 사람 있잖아. 이제 determined 결심했죠. 뭐 하기로 결심했어? 알아내기로 결심했거든. 왜 그리고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 그쵸? 인펙션으로 보는 게 낫겠죠.
많이 연구했고 생각했나 봐. 많은 연구와 사고 후에 그는 뭐라고 결론 내렸는지 알아? 파스테로의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그 세균 이론 있지. 이게 키를 갖고 있다고 결론 지은 거죠.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염으로 죽는 걸 원인을 모르니까 이때는 왜 죽는지. 파스테르 알죠? 파스테르. 이 문과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써줄게요. 프랑스의 화학자래. 이거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인 것까지 알았어? 5번 문장에서 주절에 주어는 킬링이죠. 동명사. 그 세균 죽이는 거 있잖아. 인 운즈라고 읽는다. 상처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거 있죠. 열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야. 여기 지금 대시가 빠져있어. 대시. 그래서 이거 대시가 빠져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필요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세균 죽이자고 불로 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로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 추측했죠. 잠깐만 빨간색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6번의 첫 번째 줄에 이 엔드 등위 접속사 보이지? 이 두 개 병렬되는 거 알죠? 이 두 개. 여기까지는 되지. 두 번째 줄에 이너 뉴스페이퍼 오른쪽에 있는 that 보여? 여기에서 무슨 가로 열어왔어? that the treatment that에서. 네모죠? 네모인 거 알죠? 지금 문형에 그러면 and 사이로 똑같네. Lister guesses that. He reads that.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지? 리스터가 추측했답니다. 뭐라고 추측했다면 화학적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later that year, 그해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그가 읽은 거죠. 신문에서. 뭐를 읽었어? 소이지, 하수, 더러운 물 있죠. 하수 처리 있죠. 화학적 물질을 가지고 하는 그 하수 처리 있잖아. 아까 타이틀드랑 같은 문형이다. 근데 이게 이 화학 물질이 뭐라고 불려? 칼볼릭 엑시드? 석탄산이라고 불린대요. 석탄산. 석탄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하수 처리를 화학물질로 처리한 이 하수 처리 있잖아. 화학물질을 가지고 하는. 근데 이게 석탄산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인시던스 발생률을 낮춘대. 질병에. 어디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그 다음에 소떼 사이에서. 되냐?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과 소떼야? 근처 작은 영국 마을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처의 작은 영국의 마을에 있는, 마을의 사람과 소떼 사이에서 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읽은 거죠. 네모가로 여기서 닫고. 리스트는 선례를 따랐답니다. 그러니까 선례를 따랐다는 건 결국에 앞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탄산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려고 했겠죠. 무슨 말인지 되지? 이것도 순서별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이 선례가 뭐야? 결국엔 얘죠. 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선례가 석탄산으로 하수 처리해가지고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는 거. 이걸 그대로 했겠죠. 1865년에 그리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달시킨 거죠. 석탄산을 바르는. 어디에다가? 상처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노력했거든. 그쵸? 이 계통을 통해서. 이 계통이라는 건 화학물질로 감염을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가족 중에 누가 죽지 않았을까? 중요한 사람이? 수술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그리고 확립했답니다. 엔티셉시스 소독법을 확립했대요.
근데 뭐로써? 기본적인 수술의 원리로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독도 안 하고 막 더러운 손으로 수술하고 했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소독도 하고 상처도 화학 물질로 씻고 그런 게 정착되게 됐나 봐. 그의 발견과 혁신 덕분에 앰퓨테이션, 절단이죠, 절단. 팔다리 자르는 거. 절단이라는 게 덜 빈번해졌고,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니까 굳이 잘라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죽음 있죠.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게 급격하게 감소했죠. 그리고 새로운 수술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 문형 알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새로운 수술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큐티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되냐? 얘는 동사 형태 뭐야? 현재 진행 수동. 이거는 진짜 잘 안 나오니까 현재 진행 수동은 지금까지도 계획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덕분에. 그 다음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국가주의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 국가주의가 뭔지 지금 써줄게. 여기 화면. 국가주의라는 건 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하는 거거든. 우린 하나다를 강조하는 걸 국가주의라고 하거든. 우린 하나다. 우리나라라는 그런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방법이 우리는 하나라고 국가를 강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역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총 나라의 예시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 나라는 몇 번 문장에 나오냐? 2번 문장에 나오죠. 독일의 예시가 나오고 독일은 뭐를 강조하냐? 지리학이랑 역사학 중에 그 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리학을 강조하잖아. 지리학을 강조. 교육에 있어서 지리학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나 봐. 독일 국가의 공동체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어느 국가가 나오냐? 노르웨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을 중시하거든요. 역사학.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 문장에 핀란드가 나오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왕권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리학을 중시하거든. 그 이유는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와일에서 세모가로 열죠. 여기서 닫으면 되네. 센터먼트는 정서거든. 정서. 보스 A and B. 역사랑 지리학이라는 게 serve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거든.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내셔널리스틱 국가주의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 역사학이나 지리학이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상대적인 위치 있잖아. 이 두 과목에 있어서 교육 시스템에서 상대적 위치라는 건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 상대적 위치라는 게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depend on은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어디에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 이 상대적 위치가 영향을 받는데 정도에 더 디그리 정도에. 근데 어떤 정도냐면 either 어느 쪽이 더 유용해 보이느냐의 정도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주의적 전체성의 개념을. 뭐를 더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강조하는 데 유리하느냐는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밑에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잘 돼. to 위치. 그냥 얘를 하나로 외우는 게 훨씬 쉬워. 모모한 정도라고 해석하면 돼. 얘를 한 덩어리로 외우고 모모한 정도 이렇게
항상 초 위치가 나오거든. 2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일단 패턴 쓰잖아. 독일에서 있잖아. 이거 병렬 찾기가 은근 힘들었는데 혹시 병렬 제대로 찾아온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볼게. 난 헷갈렸거든.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찾기 쉽더라고. 이 엔드 보여? 이 엔드 사이로 디비전스랑 병렬되는 게 뭐냐? 뭘로 찾았어? 나 처음에 히스토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얘가 병렬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이거. 해석해보면. 이렇게야. 돼? 독일에선 있잖아. 그 독일의 긴 역사를 갖고 있거든. 독일이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역사냐면 변화하는 국경에 대한 긴 역사를 갖고 있어. 국경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열에 대한 긴 역사죠. 뭐로 분열됐었어? 작은 국가들로 계속해서 분열되고 국경이 왔다 갔다 했나 봐. 이것에 대한 긴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지오그래피컬 지리적 패턴 있잖아. 무엇과 관련된? 독일어를 말하는 땅과 관련된 지리적 패턴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리학이라는 게 간주동사네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국경이 계속 변하고 나라가 조그만 걸로 분열됐다가 합쳐졌다 이랬는데 이걸 왜 강조하겠어? 결국 하나가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선 예전에 우리가 힘들었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데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 서사가 있어야 돼. 과거에. 그래서 지리학을 중시한다는 거다. 반면에 있잖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얘 과거 완료네요. 시제가. 그것의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킨 상태였거든. 더 유니온 오브 더 크라운. 직역하면은 왕관이 통합되는 거잖아. 즉 왕위 통합. 왕위 통합 동안에 교육 시스템이 발달됐거든. 스웨덴과에. 그러니까 스웨덴이랑 노르웨이랑 뭔가 왕권 다툼이 있었나 봐. 역사를 모르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좀 힘드네. 여하튼 그러면서 통합이 됐는데 그것은 어떠한 디스퓨티드 분쟁이 되는 국경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없이 잘 통합이 됐나 보죠. 싸우지 않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뭐시여? 노르웨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어웨이크닝 자각 있죠. 이게 우리나라다. 내가 노르웨이인이다 라는 자각이라는 게 촉진이 된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바이킹 시대에 대한 엔드 사이론 이 어바웃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어바웃 바이킹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그 다음에 소중한 자유헌법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1814년에 그러니까 국경으로 뭔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성취한 게 없단 말이야.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킹 때 얼마나 대단했냐, 자유헌법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걸로 이제 공동체 이념을 강조하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 국경에 대한 분쟁이 없이 왕위가 통합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헨스 그래서 역사라는 게 프리더미네이티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거잖아. 뭐보다? 지리학보다. 역사를 강조하는 게 얘네 정체성이 더 확실하거든. 뭔 말인지 되죠? 하지만 있잖아. 핀란드 있죠, 핀란드. 얘도 핀란드가 주어고 동사는 포제스드인데 얘를 렉으로 바꾸면 되거든. 핀란드는 또한 경험했거든. 왕이 통합을 경험을 했죠. 이 경우에는 제정 러시아? 왕이 통합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뭐가 부족했어? 명백하게 디서너브, 식별 가능한 영광스러운 과거가 부족했던 거죠. 바이킹 이딴 거 없었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그래서 지오그래피, 지리학이라는 게 발전된 거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 되냐?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게 없잖아. 파이오니어링, 그 선구적인 연구 있잖아. 커다란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핀란드의 리버레이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해방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동격으로 이거라고 부르거든. 이 연구가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하냐면은 핀란드의 땅에 대한 유니크네스, 독특성, 고유함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역사가 별게 없으니까 우리 땅이 이렇게 고유하고 대단하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를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단군 신화부터 뭐 백이민족, 한강의 기적 이런 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 이념을 많이 상승시키죠. 되냐? 지리적으로 봤을 땐 지도 같은 거 가끔 호랑이 그림으로 그리잖아.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만 자부심을 미는 거죠. 결국에 어려운 경험을 해야 되네.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그게 결국엔 공동체 이념을 강조시키네. 이 질문 이해했냐? 얘들아, 결국에 윤리라는 게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종교를 알아야 돼? 예, 아니오야. 이 질문 읽고 나서 일단. 예냐, 아니오냐? 아니오죠? 아니오야.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종교를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부터 나와. 동사 형태만 봐도 알겠네. Consider, imagine, say 예시 나올 때 나오는 동사였잖아. 4번 문장부터 구체적인 예시 나오죠. 4번부터 7번까지가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라왔어? 몇 번? 8번? 괜찮은데? 8번도 괜찮네. 나는 7번으로 올라왔거든? 난 이 부분을 1번이라고 괜찮았어. 근데 8번도 괜찮을 것 같아. 똑같은 말이라. 이 부분. 도덕적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다. 종교랑 독립해서 종교랑 상관없이. 결국 이 사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1번 문장에 이 오토노미 있지. 얘 뜻이 자율성이잖아. 그럼 자율성이 도대체 뭐냐? 자율성 있게 살아라라는 말 하잖아. 자율성 있게 살라고. 비슷한 단어를 써주면 니네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거든.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율성이라는 건 결국 비슷한 단어로 인디펜던스. 한 가지 측면 있잖아. 윤리적 이론의 한 가지 측면 있죠. 근데 이 이론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윤리의 자율성이랍니다. 뭐와 관련하여서? 종교와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윤리적 이론을 공부할 때 과연 윤리가 종교가 필요하냐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많은 윤리적 연구라는 게 쓰여졌거든. 종교적 관점에서 쓰여졌거든. 그리고 많은 콘크리트 구체적인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실제로 종교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윤리적 이론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윤리라는 게 어떤 종류의 에비덴셜, 진짜 구체적인 증거적인 디펜던스, 의존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야. 종교에. 응? 윤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진짜 종교가 꼭 필요하냐? 한번 생각해보자. 질문 한번 생각해보자. 이 whether는 여기에서 네모가로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과 동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도덕적 지식 있죠. say 또 나오네. 예를 들면은 대세에서 무슨 가로 묶고 왔냐? 뭔 가로로 묶고 왔어? 네모로 묶고 왔냐? 나도 네모로 묶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동그라미로 묶어야 될 것 같다고 해? say 대수로 맞지 니네. 그렇게 봐도 될까? 동격으로 보나 접속사로 보나 일단 뒤에 문장은 완전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 한번 얘기해보자. 거짓말하는 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잘못됐다는 거 있잖아. 이런 도덕적 지식 있지. 거짓말은 잘못됐다. 이런 도덕적 지식이라는 게 아는 걸 요구해? 어떤 종교적 진리를 아는 걸 요구해? 이건 그래 보이진 않잖아. 여기서 이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연필로 써보세요, 친구들. 한 명 시킬게요. 이것이 그래 보이진 않는데 혹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수행평가 점수 1점 추가해줄게. 학교가 아니라서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니네 뭘 평가하냐. 하고 싶은 사람 없어? 한번 해봐. 의사에 썼어? 해봐. 읽어봐. 도덕적 지식이 어떤 일은 진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거 얘기하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제대로 해봐. 도덕적 지식을 알려면 종교적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썼냐? 비슷하면 안 써도 돼, 굳이. 도덕적 지식을 알려면 종교적 진리가 필요한 것 같진 않죠. 누구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응? 투부정사가 주어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가 주어져. 이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 즉 위에서 말한 5번 문장.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종교 몰라도 되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일부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괄호 안 일부는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덕적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 비록 어떤 theological 별표 단어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진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응? 뭔 말인지 이해돼, 젠장?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5번 문장에서 야 이거 거짓말 틀린 거 종교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근데 뭐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종교적 진리가
없어도 우리가 도덕적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이 글 쓰니 그렇다고 해도 뭔 말인지 이해 돼? 끝까지 일단 읽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theologically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거든.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 진리를 아는 거 있죠.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에? 신이나 종교적 진리를 아는 것에. 즉 신을 알아야지 도덕적 진리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야. 꼭 질문 없었잖아. 이해하고 있죠? 9번 니네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면 이해를 못했다고 내가 간주하거든. 이 관점 있죠.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도덕적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관점 있잖아. 뭐하는 독립적으로? 종교하는 독립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거 뭐하는 게 아니야. anti religious? 종교에 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종종 held 품어져 왔던 것이거든. 여기서 이심하라는 건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철학자들이랑 theologian,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품어져 왔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꼭 종교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independently of 무엇과 관계없이 직역하면은 독립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윤리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종교에게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디스메럴에 함축하는 게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윤리적 문제가 종교적 진리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니네 작문할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 이 6번 문장에 얘 to claim 투부정사잖아. 그쵸? 얘 부정하려고 납붙인 거다. 투부정사 부정표현. 작문할 때 조심해라. 얘들아 6번 문장에 따르면 야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종교를 알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긴 해. Some would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 Some would claim이겠죠. 일부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 뭔 말인지 되죠? 근데 13강에 11번만 하면 되잖아. 그 정도 혼자 할 수 있지. 빨리 펴. 주제가 도대체 뭐냐? 주제문이 뭐냐? 질문이 나왔었네. 주제문 무엇?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어? 3, 4번. 3, 4번 너무 구체적으로 써져 있다. 구체적인 진술이랑 일반적인 진술이 써져 있을 때는 아니 이거 한 문장으로 묶은 게 있는데? 3, 4번에 하나로 묶은 표현이? 몇 번 문장 찾아왔어요? 다른 친구들 3, 4번 말고 5번.
6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6번은 심지어 주관식으로도 출제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지문 중에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이거든. 그 다음에 6번은 심지어 주관식으로 명백하게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 주관식 예상으로까지 써놔. 주관식 예상. 주관식 없어? 없어요. 진짜? 객관식 100%. 니는 어떡하냐? 무조건 100점 받아야겠다. 어. 그래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래 별표 2개로 쳐. 중요해 문장.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 언제 안 나온다고 알려줬어? 어제? 엊그제? 언제? 맨 처음에? 아, 내 주관식 안 나온다고 썼어? 아, 서술형으로 대체한다 했나? 서술형이 안 나온 무슨 수행평가. 그러니까 그 서술형 수행평가로. 아. 그래도 열심히 외워야 된다. 무조건 1등급 100점 컷이겠네. 어렵게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얼마나 어렵게 해서 객관식이. 괜찮아요? 표현을 몇 개 알아야 되거든? 밑에 정리해 봅시다. 아, 맞아. 그래서 민지가 카톡에서 했던 거 기억난다. This is the case 해서 어떻게 해? 이것은 사실이다. 그쵸. 고3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달려온 건데 서술형을 안 내버린다니. feed 먹이를 주다죠. 먹이를 주다. 식량을 공급하다. 삼단변은 어떻게 되냐? feed, fed, feed on은 얘는 그럼 자동사인 거잖아.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쓴 거는 타동사고 feed on은 무엇을? 먹고 살다. 완전 뜻이 다르다. 주관식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여하튼 객관식은 확률 싸움이 가능하니까. 야, 지금 안경 안 쓴 사람 그건 눈이 원래 좋아? 렌즈 안 낀 거야? 렌즈 안 꼈어? 대박. 부럽다. 그 내가 남동생 띠동갑 남동생 있잖아. 띠동갑 남동생이 이제 23살이거든. 걔가 인하공정 갔다가 군대에서 논술 준비해서 인하대로 다시 재입학했거든. 그러니까 23살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활 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걔가 이제 한참 멋을 부리고 다니는데 남동생이랑 내 친해. 많이 친해. 꽤 많이 친해. 그래서 월요일날 만났어. 내가 월요일마다 상담을 받으러 다니거든. 부월동에 11시, 오전 11시에 상담을 받고 12시에 끝나면 인하대로 넘어가서 남동생 만나서 보통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런단 말이야. 걔나 동인천 거기 심포점 다비치 안경 아는 사람? 심포점 다비치 안경 알아? 애건극장 알아? 야, 거기 되게 좋은 카페 많아. 서울 갈 필요 없어. 거기 카페. 진짜 거기 꼭 가봐. 어빌리지 카페라고 있거든. 어빌리지 카페라고. 어빌리지 커피가 있어.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서 수다를 떨다가 내가 안경을 바꾸려고 다비치 안경 심포점으로 갔어. 거기가 매장이 커서 좋아. 안경도 많고. 근데 어울리는 안경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 나만 그래? 뭘 써도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남자 동생 특 물건 전부 다 헐어있잖아. 그래서 안경이 거의 골동품 수준이었거든, 남동생이. 그리고 무거워가지고 막 2톤까지 오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동생한테 안경을 고르라고 했지. 내가 사줄 테니까. 근데 20만 원 버짓을 주겠다. 그 대신 20만 원 넘어가면 네 돈으로 써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골라줬지. 진짜 나 적극적으로 골라줬거든. 그 안경 3개를 동시에 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로바로 봐야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잖아.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앉아 계신 어떤 아주머니랑 고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온 아주머니가 날 너무 뚫어져라 보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보지? 설마 나를 젊은 엄마라고 생각하나? 젊은 엄마라고 생각. 여튼 왜 이렇게 볼까? 그러고서는 그냥 말하는데 내가 학원 올 땐 모자를 안 쓰는데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 평소에는 버킷햇이나 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데 남동생 이제 안경을 골라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이제 하면 막 뭐 시력 검사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 그래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얘기가 길길래 옆에 갔다? 근데 이제 막 이제 결제를 하려고 적립을 하려고 하더라고. 다비치 안경이 체인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만 원은 적립금이 생길 것 같아서 걔가 또 안경을 바꾸려면 한 3년 정도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걸로 적립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안경사가 뭐라는지 알아? 위험하다는 거야. 위험하대. 근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아니 예상했어? 헤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아니 남자 형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받냐? 기분이 속으로 어때? 남자 형제 있는 사람들 상상해봐. 뭐라고 생각했겠어 속으로. 와, 내 남동생. 1차적으로는 내가 얘랑 어울리나? 이 생각을 했지. 그래서 순간 진짜 흠칫. 그 생각은 막을 수가 없잖아.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그래서 내가 얘랑 어울리라는 생각이 1차고. 근데 남동생은 억울한 거지. 나이가 띠동갑이잖아. 띠동갑인데 커플로 보니까는. 그래서 남동생이 막 이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 보이는 거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왜요? 그 안경사가 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띠동갑이라고 하니까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나이를 잘 못 보는 편이 아닌데 막 그래서 막 내가 보통 사람들이랑 밖에서 여기서나 말을 하지 밖에서 말을 거의 아예 안 해. 모든 대답에 네라고 하거든. 왜냐면 만약에 무슨 학생이세요? 그러다가 네 뭐든지 네로 대답하는데 거기에서는 잘 웃지도 않아. 왜냐면 웃으면 말이 길어지거든. 그 반응도 아예 안 해. 이러니까 무슨 사이코패스 같다. 그치? 여튼 그랬는데 그 말이 듣고는 내가 빵 터진 거야. 어려 보인다니까. 그거 자체가 뭐야? 늙었다는 소리야. 니네한테 누가 어려 보인다고 하면 좋아? 별 감흥 없잖아. 원래 어리니까. 좋아? 그러네요. 왜? 맨날 저한테 2030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야 그거 무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교복을 풀 세팅을 입고 와서 중학생 극장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 그래 나 항상 20살 때는 중학생 소리 듣고 항상 어려 보여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게 30살 중반부터니까 어려 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 예전에는 별로 감흥 없었거든. 그 우리 어머니가 편의점 하실 때 내가 가게를 가끔 봤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항상 물어봐. 내가 20살 대학생인데 중학생이야? 네. 그냥 항상 내야. 항상 내. 뭘 고등학생이야? 네. 그냥 항상 모든 손님보다 내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야. 엄마한테. 중학생 딸내미가 가게도 보고 착하더라. 무슨 중학생 딸내미가 있어. 딸내미 다 20살 넘었는데. 막 그 남동생한테는 야 여동생 뭐 어쩌고 하니까는 자기 여동생이 아니라 누나만 2명 있는데.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차단하냐면 말이 길어져. 만약에 중학생이야? 아니요. 몇 살이야? 대학생. 대학생이야? 부터 시작해서 어디 대학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길어지니까 아예 칼 차단하는 거지. 모든 그거에 내라고. 그래서 그 안경사분이 나한테 그분한테 악의는 전혀 없어. 근데 그 안경사분이 내 안경을 보더니 저 안경 저거 딱 봐도 도수 0.5네. 시력 0.5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 0.1이거든? 그래서 내가 0.5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겠어. 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남동생이 옆에서 무슨 0.5냐고 0.1 아니냐고. 그게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나랑 남동생이랑 너무 달라.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남동생은 되게 타인에게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거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얘기도 안 해. 아예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여자친구가 생각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말 안 꺼내더라고. 나랑은 다른 인간상이야. 여튼 너네도 그렇게 느낄걸? 형제자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진짜. 가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나만 그래? 짜증날 때 있지 않아? 그쵸? 맨날 윤서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니까 결국에 기질도 랜덤인 것 같아. 양육 환경보단 기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타고난 게 되게 중요해.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야. 진짜로. 내 형제들만 봐도 그렇고 가끔씩 형제자매 같이 2년 정도 1년 정도 텀둬서 가르칠 때 있거든. 혹은 대학생이 된 동생 가르칠 때도 느끼는 건데
진짜 기질이 엄청 그거고 하객여고 친구들 좋아요. 방금 전에 하객여고 1학년 반이었다? 근데 걔는 혼내도 기가 안 죽는다? 혼나면 보통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애들아 조금 엄격해져야 돼. 어? 한 번도 처음 안 봤잖아. 그랬더니 걔가 엄격해져야 돼. 조금 꼼꼼하게 해야 돼. 그럼 걔가 앞에 있는 친구가 딱 연주 자리에 있거든 웃으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때? 화가 안 나. 마음속으로 이거 진짜 어떡하나. 그냥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화도 안 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 야 니네 진짜 문제다. 긍정적이다. 너무 긍정적이어서 문제라고. 밝고 적극적이야. 혼내도. 하객여고 좋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이제 하객여고만 받으려고. 하객여고만 할 거야. 인명이랑 인성 이번에 졸업시키면. 그게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 하객여고 요즘 가장 핫한 학교잖아. 진짜야. 어? 하객여고에 와주시면 안 돼요? 뭐 학교에? 왜? 선생님이 제접된 분이 없어요. 그래? 아니 정도가 낫지 않아? 아니 1학 애들한테 1학년 때 수업 어땠어 이랬다? 수업 어땠어? 교복 처음 입고 온 거야. 수업 어땠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 했는데 영어 시간이었대. 그래서 왜 안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출석부를 못 찾아가지고 그 50분 동안 안 들어왔대 수업 시간에.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와. 이거 내년도 쌤들이 다 새로 오신 분. 오 출석부 찾다가 내가 보기엔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간 거 아닐까? 큰일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 애들 여하튼 그래서 내가 엄청 지금 애들이 너무 밝으니까 내가 아무리 다그쳐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이고 그 종이 프린트 써서도 주고 막 하는데 잘해야죠. 미우나 고우나 내 학생인데 어떻게 데려가야지 뭐 어떻겠어. 지켜봅시다 일단 결과를. 그래서 맞다. 아까 그 너 어떤 여자애랑 같이 발 걸려서 넘어졌다 했나? 걔가 그 웃는 친구거든. 그래서 너 물어보더라고. 하객여고 1학년 친구가 어떤 그 지희랑 같이 부딪혔어? 아니 그 발이 잠깐 엇갈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엇갈려 발이? 아니 발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엇갈려 버린 거야? 아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발에 걸렸어. 네, 제가 그 친구 발에 걸렸어. 그래서 어느 학교니? 그 친구가 와서 어느 학교냐는 거야. 하객여고 1학년. 그래서 내가 야 하객여고 3학년 그때 선배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애들 볼 때마다 진짜 캐릭터 완전 확실한 것 같아. 고3 선생님들이 별로야? 지금 영어 가르치는 쌤들은 괜찮은데 수행 평가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낼 거면 뭘 하는데? 뭐 장문이랑 단어잖아. 아니 뭐 장문 앞에 because 다는 것도 그렇고 완전 에세이를 10단어씩 넣어서 10문장을 쓰라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만 시켜놓고 자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지. 학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 의도는 뭔지 너무 잘 알겠는데 힘들죠. 주어 동사도 제대로 못 찾을걸? 절반 이상이. 우리만 생각하자 일단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너네 포함 우리. 얘네 둘이 자꾸 내 앞에서 연애해. 야 니네 내 앞에 앉지 마. 거슬려. 야 맨 뒤로 앉아. 유성 앞으로 와 다음부터. 너무 사랑한다 니네. 그렇게 좋아? 친구가 많은 힘이 되죠. 진짜로. 그래도 나 혼자가 좋아. 커먼 아는 뜻 다 얘기해봐. 이거 저번에 했었지?
그쵸? 흔한 또 흔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쵸? 여기선 뭐가 합리적일 것 같아? 해석상? 그죠? 흔한 오해가 있다. 어떤 오해냐면은 그 이유 있잖아.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기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즉 배고픔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구가 strain 동사 뜻 무리하다죠. 무리하다. 무리하고 있는 거죠. 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거든. 뭐 하는 데 있어서? ever growing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지구가 무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되냐? 결국에는 지구의 쌀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배고픔이 있는 거다. 이러한 일반적인 흔한 오해가 있대.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래. 되냐? 여기서 디스 감축하는 건 뭐냐? 기아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야? 그쵸?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구 때문이라는 거죠. a third죠. 얘 영어에서는 분수를 읽을 때 분자부터 읽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세계는 오직 about 대략 3분의 1만을 사용하고 있거든. 그것의 arable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1만을 사용하고 있거든. 뭐를 위해서? 작물 생산을 위해서. crop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네. 되냐? 그리고 있잖아. 심지어는 that third 그 3분의 1도 얘 지금 that third 문장의 구성성부상 뭐야? 목적어인 거 알죠? 얘 목적어야.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된 거야. 원래 유주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앞으로 도치돼도 앞으로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도 뒤에 문장 그대로다.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잖아. 목적어는.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3분의 1조차 3분의 1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답니다. 비효율적으로. 돼? 이제 니네가 이해 못할까봐 예시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 중국 있죠. dramatically 매우 더 높은 작물 yield 생산량 수확량을 갖고 있거든. per acre acre당 미국보다. 그러니까 얘 지금 비교급인 거다. then을 그냥 쓰지 마. then 같은 경우에는 앞에 more이나 er이 붙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되거든. 훨씬 더 높은 작물 수확량을 갖고 있답니다. acre당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중에 누가 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중국? 되냐? primarily 주로 왜 그런지 알아? 비코이즈에 걸리는 주어는 뭐냐? 차이나죠. has? 왜냐면은 부사절이 안에 한 번 더 끼어들었으니까. 이분도라는. 이분도 부사절 아래에 있는 comparable이라는 얘 비슷한. 직역하면 얘 원래 동사가 compare이거든? compare에 able이 붙은 거야. compare은 비교하다라는 뜻이잖아. 비교할 만하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할 만하다. 그 말인 즉슨 필적하다라는 거잖아. 어떤 역량에 있어서 비슷하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비교하다는 게 결국 비슷하니까 비교하는 거거든. 필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compare able이잖아. comparable 비교할 수 있는. 즉 비슷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돼? 왜 중국이 더 작물 수확량이 더 높은 줄 알아? 왜냐하면 심지어 두 국가가 비슷해. 크기에 있어서는 비슷하거든? 근데 중국이 3배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 미국에. 되냐? 그리고 어때? 오직 1/6니까는 6분의 1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인구라는 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죠.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중국이 더 높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일단 중국이 더 높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유. 일단 땅 크기만 비교했을 때는 크긴 어때? 똑같죠. 근데 중국이 인구가 어때? 미국보다 3배 더 많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나 이상하게 하고 있냐? 세모가루를 여기에서 묶으면 안 되네. 그쵸? 여기서 묶으면 되잖아. 그쵸? 이러면 되지. 내가 좀 해외면 도와줘. 힘들다. 너네 이렇게 해왔어? 맞지 그러면? 그치?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 3배 많지. 그리고 심지어 경작 가능한 땅도 그 중국 엄청 큰 땅덩이에서 6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국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야만 하거든. 더 효율적으로. 인구도 중국이 더 3배 많고 경작 가능한 땅도 6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이커당 더 높은 생산량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해되지 얘들아? 행성 지구 있잖아. 사실 동그라미 2개 서치 대시거든. 서치 대 소대꾸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대꾸문에서 대세 쓰임은 결과의 접속사잖아. 그 다음에 여기 어순을 주의해야 하거든. 이 부분이 어법문대로 출제될 수 있고 서치여 프로디저스 프로듀서 이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서치 on 혁명 어순이어야 되는 거. 서치 on 혁명. 돼? 그럼 그 행성 지구가 사실은 너무나도 프로디저스 별표 단어 거대한 생산자여서 식량 생산자여서 그러니까 식량은 부족하지가 않아. 너무나 거대한 식량 생산자라는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충분한 식량이라는 게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식량은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그게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겠죠. 근데 이게 어떤 충분한 식량인 줄 알아? 투부정사가 지금 푸드를 수식해주는 거죠. 형용사적으로. keep 문형 알죠? keep, live, find 뒤에 목적어 얼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잖아. in the world까지 묶으면 fed에 무슨 표시하면 되냐? 물결이죠. 별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feed 아까 먹이를 주다 식량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럼 얼마나 충분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거야? 모든 굶주린 사람들 있죠.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는 걸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식량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식량이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충분히 분배되지 못하는 게 문제네.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어순을 하나만 더 써주자. 쏘가 나오면 어순이 어떻게 되냐. 쏘, 형, 언, 명 어순이 되는 거.
결국 지구에서 생산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있는 거다, 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제문은 6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6번? 니네도 부족파악 이렇게 해왔어 나처럼? 5번 문장 마지막에서 세모가로 닫았냐? 이렇게 닫았어? 아니면 내가 처음에 한 것처럼 닫았어? 맨 끝에서 닫았냐? 인명여고에서 이미 했던 지문이거든? 근데 두 번째 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 지문이 어렵다는 얘기겠지.